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제 헤드헌팅 의뢰를 받아서 이제 후보자를 찾고 이제 그 회사에 추천해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까지 통과하고 처우 협의해서 입사까지 시킨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경력은 이제 5년이 넘지 않은 이제 주니어급 이거였고요. 이제 직무 이제 원하는 팀은 이제 그 포지션은 이제 회계 담당 팀에서 이제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제 저한테 이제 채용 의뢰를 준 회사는 이제 건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장치 산업 뭐 이런 걸 하는 중견 기업이었어요. 서울 소재에 있고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회계팀의 인원을 좀 충원을 하고자 저한테 채용 의뢰를 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러프하죠.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작성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나 뭐 이렇게 뭐 불평등 이런 법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죠. 근데 저희한테 저 같은 헤드헌터한테 의뢰를 할 때는 어차피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채용팀에다가 말씀을 하죠.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을 다 하시라. 뭐 그래야 이제 적합한 사람을 찾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일하면서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바뀔 때, 그럴 땐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서 회계팀 주니어급을 채용을 의뢰를 했어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5년 이하 진짜 주니어고 당연히 뭐 회계 직무를 담당을 했었어야 하고 이직 횟수는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직 횟수를 3회 이런 식은 좀 많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직 경험은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네 회사에 만약에 어플라이 하는 거를 제외하고 한 2번까지 맥스 하고 과는 기왕이면 뭐 경영이나 경제나 회계나 이쪽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남성을 원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쪽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인재 풀을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잡포털 사람이냐 잡코리아도 찾고 링크드인도 찾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좀 찾았죠. 그쪽에서 이제 회계 직무를 원했기 때문에 회계 직무는 솔직히 이제 주니어이기 때문에 회계 직무를 뭐 어떤 전문적인 특정 분야를 이 사람한테 맡긴다기보다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본 사람 그리고 이직이 좀 적은 사람 그리고 이제 남성 5년 이하 뭐 연봉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연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사람을 몇 명을 찾아서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온 회계랑 뭐 경영 쪽 전공한 남성, 서울 근무 가능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 최종적으로 2명이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 2명이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채용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기업이었고 매출액은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회사에서도 자기네랑 좀 비슷한 수준의 회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주니어급이기 때문에 그런 뭐 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네 회사의 매출의 규모보다 좀 작은 회사라고 해도 큰 상관없다. 그러니까 좀 사람만 괜찮으면 뭐 그렇게 회사 규모나 이런 건 안 보겠다.
라고 저는 따로 이제 전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2명을 합격시켰는데 나이는 두 분 나이는 다 비슷했어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었고 이제 남성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회사가 거기도 뭐 중견기업이긴 한데 매출액이 이렇게 크지 않은 중견기업 한 600억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다니신 분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력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냐면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직이 없잖아요. 그 전에 4년 중반 정도 되는 경력이 이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플러스로 점수를 받았을 거고 회계학을 전공을 하셨고 이제 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ERP를 썼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SAP 같은 경우는 SAP를 쓰지 않은 사람은 SAP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거의 채용을 안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재무 부서장 포지션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는 SAP를 쓰니까 SAP 경험이 많은 사람, SAP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추천 대상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분은 이제 이직이 없었고 이제 회계학을 전공을 하셨고 제가 이분의 경력 기술서를 보고 그래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자격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자격증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세무나 회계나 전산회계, 뭐 정보 처리 이런 쪽 관련해서 굉장히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있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다 따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 회계나 이런 쪽에 좀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쓰셨더라고요. 하셨던 업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5년 이하 회계 담당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딱 자기가 했던 업무만 잘 정리를 했어요. 뭐 결산 지원, 결산 관련한 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원가 쪽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원가 이게 크게 한 2개 정도로 경력 기술서를 잘 꾸미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봉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채용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연봉 책정이 됐냐면 그냥 자기네의 연차에 맞춰서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받으니까 얼마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몇 년차 인정? 그럼 얼마?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낮은 편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기존에 받던 연봉이 3,000대 중반이었는데 거의 이제 4,000대 초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입사가 결정이 된 분이 있었고 이분 한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분은 경력은 아마 이분보다 몇 개월이 적은 분이었었어요. 딱 거의 4년 정도 되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회사 가셨다가 한 1년 반 있다가 현재 회사에 이제 다니고 계셨던 분이었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앞서 합격하신 분하고 비교를 해봐도 솔직히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취업하시는 분들 특히 좀 회계, 재경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전산 회계나 세무 회계나 뭐 전산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많이 따시고 이제 움직이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후에 따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뭐였냐 어떤 쪽에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서 이분이 서류를 이제 통과를 하고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냐라고 보면은 이분은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장사기는 한데 매출액은 굉장히 작은 그런 회사에 인원수도 많지 않은 그런 회사에서 좀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짜잘한 업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짜잘한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이
회계나 이런 쪽은 아주 스페셜리스트처럼 딥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직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뭐 내부 회계 관리 제조도 어느 정도 해보셨고, 뭐 결산도 해보셨고, 감사도 해보셨고, 메인 매출은 기본으로 하셨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분은 원가까지도 좀 손을 대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이 회계 쪽 팀장님이 이제 실무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점수를 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합격한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굉장히 이 회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일단은 규모가 커지니까, 현재 있는 데보다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뭐 회계 재무 쪽 계시는 분들은 다들 좀 아시겠지만 내가 일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 이제 솔직히 그게 줄어들면서 가는 경우는 잘 안 가려고 하시죠. 내가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조 단위의 매출액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몇백억짜리 회사로 간다? 이건 잘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뭐 산업이나 뭐 회사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두 분은 다 가지고 싶어 했고, 두 분 다의 처우 협상이 되게 좋았던 게 두 분 다 현재 연봉이 이 연차에 비해서 이 회사가 책정한 연차의 연봉보다 좀 차이가 나게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연봉 인상이 꽤 많이 된 거죠. 두 분 다 3천대 초반이었는데 4천대 초반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쪽 직무기는 하지만 뭐 좀 더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5년 이하에서 이제 나는 좀 경력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거나 이직을 좀 원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목표는 정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나는 어떤 회사, 어떤 정도의 어떤 산업군의 회사, 연봉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가실 텐데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5년 이하 때는 연봉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조금 크리티컬하게 막 접근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왜냐? 어차피 이제 커리어의 시작점 초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굉장히 자주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역량이 충분히 되면. 그런데 이제 5년 때에는 앞으로 내 경력, 5년 이후에 5년부터 10년 이게 되게 중요한 커리어의 정말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커리어를 이어갈 거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연봉 부분은 뭐 아주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시는 것도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해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일단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셨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이 회사랑 거래한 지가 좀 됐으니까 회사의 분위기나 어떤 사람들 그 회계 팀장 이렇게 실무진을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뭐 돌아서 이렇게 뭐좀 문의를 드렸을 때 뭐 어떤 스타일이다, 어떤 대답을 좋아한다, 그리고 회사는 이런 식의 좀 답변을 줬는데 이런 팁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소개는 어떤 식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면접에서도 잘 받으셨을 거고 지금보다 규모가 큰 데로 가면서 연봉 상승까지 같이 동시에 이룬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직을 하신 거죠. 이 두 분은.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두 분 다 이제 최종 합격하시고 이제 처음까지 끝나고 입사 날 제가 커피 쿠폰을 이제 하나씩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보내드렸는데 되게 그 답변이 보람을 느끼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이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입사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다. 뭐 솔직히 헤드헌터가 그런 말 들으면 이제 가장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5년 이하에서 이직을 할 때는 조금 이제 커리어 측면을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 제가 입사시킨 분들의 사례를 좀 주기적으로 그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포인트 이직이나 경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